다 벤치마킹 하라고. 백일정은 아닌데 우리 출마 자격이 처음 내가 원하던 사람 찾던 내가 찾던 사람 아니야? 똑같이 내가 원하던 사람. 미시. 지금 없어. 지금 안 보여. 이인영 원내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19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치면서 4+1 협상의 진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고개만 남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 협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4+1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만 동의한다면 충분히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뭉성하고 반대할 면모도 적어 보입니다. 우리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반가운 성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협상에 참여하시고 함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결단을 요청합니다.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본회의를 여는데 조건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쟁점도 없는 민생 법안을 끝도 없이 골머로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정치 공방 때문에 국민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법 협상도 진척시켜서 오늘을 대타협의 슈퍼데이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만 결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만큼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일탈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포관을 쏟아내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옹호도 이제 걷어들여주시길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의회 정치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당화 경향은 우리 정치의 큰 브레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전 하나 제시 못하고 극우 소리 들어가며 어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시험 운영할 만큼 했다. 브레이크 걸 때가 됐다.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 동일체 조직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난 20일 한 고위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발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맨정신으로 지지할 수 없다.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 동아주의자로 불리는 한신대학교 윤승준 교수의 지적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황교안 대표가 퇴근할 시점입니다. 선거법도 공수처 설치도 충분히 의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여러 정권 관련 의혹도 충분히 의정단상에서 점검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언론 3진 9제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이 선언이 자유한국당 정상화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제 의회주의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출발하시는 대통령님을 환송하러 나가셨습니다만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이 시기에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소중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면한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하는 작은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 또한 대결의 분위기를 대화와 또 타협의 모멘텀으로 전환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회담이 한중일 3개국의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접근을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중기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한중일은 전 세계 인구 21%와 교역액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큰 기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3국의 경제 교류 협력을 복원하고 나아가 동북아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예, 방금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4+1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실상 오늘 내일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소원도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편안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텐도홀 농성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 연령을 내리면 학교가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 연령 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먼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 전문에 써져 있는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3.1과 4.19입니다. 두 역사적 사건 모두 다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선언하고서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견에 노출돼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선거 연령 인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 국제적 흐름에도 선거 연령 인하는 부합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가 재작년에 18세로 한꺼번에 2살을 낮췄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국제적 흐름에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선거 연령 인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8세만 되면 군대도 갈 수 있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도 낼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투표만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외톨이로 19세 이상 선거 연령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언급했었던 고 정미용 씨에 대해서 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종북인이 좌판이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대화보다는 대결만을 추구하며 막말을 일삼는 정치 세력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들 모두 다 좌판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이 판결을 계기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위원. 네.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오늘 슈퍼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다 처리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슈퍼 주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공직자들을 공격하면서 주택정책을 비방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초과해서 현재 103%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가절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56%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8년의 주택 수가 10년 전 2008년에 비해서 489만 채가 늘었지만 주택 보유자 수 증가는 241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만 늘리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소수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종부세 대상 국민 2.5% 가운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의 고삐를 당긴 정부의 주택정책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권과 서약을 기대를 갖고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공직자들을 공격해서 부동산 대책을 과거로 돌리거나 또는 무력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리로 재직했던 시절 발생했던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아주 굉장히 한번 돌아오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절반 이상 56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의 주택가격을 2016년과 19년 재산 신고한 신고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더니 20%가 늘었습니다. 시세가 아닌 신고액만입니다. 이 통계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악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성의 계기로 삼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부동산 시세를 경마중계 보도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건전한 상식 위에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색깔론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복락인을 찍고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면 안 된다는 논리로까지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고등학생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학생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자유당 이승만 정권 독재를 무너뜨린 사회부혁명도 228 대구 학생과 또 마산 학생으로가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또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학생들은 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선거권을 19살 때부터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딱 하나입니다. 납세 국방 의무는 지게 하면서 선거권은 1년 뒤에나 주겠다는 이 부정한 상황을 고등학생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한 지독하고 야비한 색깔론을 이 고등학교 때까지 더 씌우려는 자유한국당 행태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 일본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치 의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교 역사 교과서를 두고 좌파 정당 다운 교재를 막말로 쏟아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마저 색깔로 씌우며 정치 도구하는 퇴행의 대표입니다. 당리당량을 위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행보, 망국적 이념 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엊그제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요구하면서 미군을 향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면 정권이 망할 것이라며 정 목사를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 목사와 함께 만세 삼창도 외친 바 있는데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당이 극우적 행보, 망국적 이념 공세를 하면서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실험 이상 유골 41구가 발견됐습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사십지 22호로 군인들이 시민들을 학살한 후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5.18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이걸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사람은 440여 명으로 184명이 심사를 거쳐 광주시로부터 행불자로 인정됐으나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실종된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실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9년 전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도 발굴돼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5.18 행불자 유해는 발굴도 못하고 인간인 학살의 최고 책임자들이 축배를 드는 역사의 비극은 끝내야 합니다.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습니다. 조속히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혜영 2019년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산 보수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장애 집회에서 국회로 돌아와 예산 보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방부는 국방계획 2.0 성과평가를 발표하고 내년도 국방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병사 봉급 인상 원격 강화, 군 의료 시스템 개선, 병사 단체 실손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군 복무 기간 중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군사기술 첨단화를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기법이 노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외교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입니다. 네, 올해가 크리스마스이고 9일이면 2020년 새해인데요.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을 비롯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포항지진 피해 지원법, 청년기본법, 재원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새해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가 경제회생과 민생 안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의 본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리 정치를 당장 중단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협조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 어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면 학교가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흐름을 모르는 정치 꼰대 같은 발언입니다. OECD 국가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8세 이하로 다 18세 이상으로 다 돼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선거권 연령이 16세이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2개국의 선거권 연령이 18세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학교가 난장판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정치 꼰대 행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폭력이 난무한 장애투쟁으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외면해 왔습니다. 민생과 예술 부수 법안만이라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당리 당략을 위한 행동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70여 개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곧 조사에 들어갑니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것은 ILO 핵심 협약 8개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 87호, 89호와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협약 29호, 105호 4개 조항입니다. 경사노위에서는 1년 가까이 30여 차례 노사정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이 시기상조라고 제기하여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유럽연합의 패널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들에게 ILO 핵심 협약을 위한 노사정 대화,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등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입니다. 예, 서른 최고위원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46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80년 5.18 당시 공수 3여단과 24단 병력이 주둔했던 곳으로 계엄군과 시민군의 총격이 벌어져서 민간인 수십 명이 희생됐던 곳입니다. 특히 이후 인근에서는 안매장 시신 11구가 발견되면서 이 광주교도소 부지와 화순 너릿제는 그동안 꾸준히 안매장 지역으로 의심 지역으로 지목되었던 곳입니다. 2년 전에 저는 우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와 법무부 그리고 5.18 관계자와 함께 80년 당시 광주교도소에 근무했던 전직 교도관들이 지목하는 안매장 추정지역 3곳을 현장 방문하고 관련 기관의 신속한 발굴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항쟁 기간 동안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된 실종자는 무려 448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심사를 통해서 행불자로 인정된 84명을 제외한 나머지 행불자들은 대개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살해된 뒤 안매장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은 발견된 유골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감식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안매장 등 관련 연관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